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간주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해당 권한이 없으나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베네수엘라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원푸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는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이재민들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 시도를 경고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가짜 정보로 사회 분열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 남성이 화재를 이용한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홍콩 내 반정부 정서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며 군사용 딥페이크 기술 및 암호화폐 해킹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의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일주일 만에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03명, 태국에서 162명, 스리랑카에서 103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열대성 폭풍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긴급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가 러시아 최대 드론 기업 루스타크트의 지분 5%를 인수했습니다. 선전 밍화신의 소유주 왕딩화가 이번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의 드론 기술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중러 간 군사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60% 수준으로 재개하며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 정부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제사회는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에 최종 합의하며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AI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포함하며 특히 생체 인식 및 사회 점수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EU는 인권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강조했으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AI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브라질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아마존 산림 벌채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하며 불법 벌채 단속을 강화했고 이번 결과로 국제사회의 환경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마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은 태양광과 해상 풍력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신흥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통화결제 시스템 확대, 정치적 연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며 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